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오늘. 겁재와 비견의 관계다. 겁봉비우 지상이다 그랬어요. 이게 겁봉비우라는 거는 겁재가 비견을 만나는 모습이다 이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글자는 이거는 갑은 일주의 일주 기준, 내가 갑이다 기준. 그러면 을은 뭐예요? 을은 겁재죠. 갑은 비견이죠. 그러니까 내가 갑인데 겁재와 비견이 왔을 때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겁재 비견이 왔을 때라는 얘기는 대운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운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적용 방법이 월운에서도 올 수 있고 일진에서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이런 운이 왔다, 그럼 오늘이 뭐 하는 운이냐? 비견 겁재라는 것은 저기 보면 친구거든요. 친구 후배를 만나는 날이죠. 그 만나서 돈 쓰는 날이라는 거지. 이런 날 친구들마다 돈 써요. 이런 날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자, 재산이나 권익이 쇠진한 상태로 마치 여러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 형상이다. 그럼 이제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재산이나 권익이 쇠진한 상태, 돈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형제가 부모의 돈을 다 써버린 모습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돈 떨어지는 운이다 이 얘기예요. 지나친 고집과 자존심은 자신만을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상해할 수 있다. 이 겁재라는 것을 앞에서 그 상대론 그 정의를 공부할 때 겁재라는 건 뭐냐면 강폭한 거, 그 양인살, 그래서 이 상의를 입히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겁재는 양면성이에요. 모든 기운은 양면성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녀 모두 부부 생활이 불안전하여 타인으로 인해 재산의 손실과 명예가 실추된다. 왜 남녀 모두 부부 생활이 불안전할까요? 왜? 비견겁재라는 거는요, 동성이에요, 이성이에요? 동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남자하고 놀고 있는 거고 여자는 여자하고 노는 거죠. 근데 부부라는 거는 이성이잖아. 근데 이런 운이 오면은 남자는 남자하고만 노는 거야. 여자를 멀리해. 비겁쟁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놀아야 되는데 여자들하고만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부 생활이 불안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겁재와 비견이다. 그럼 겁재 비견 얘기는 결국은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금전적인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금전적인 손실이 안 좋다. 그리고 그 동성하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운이 어렸을 때, 만약에 10대 때 이런 운이 온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운일까? 못하는 운일까? 왜?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0대 때 이런 운이 왔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도 노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대 때, 30대 때는 사실 노는 운이 아니라 돈 버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번다고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 사업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겁재예요. 자, 겁재가 두 개나 있는 거죠. 뭐라고 써있어요? 군웅쟁권지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투쟁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갑인데 을이 모인 거죠. 그럼 자, 이거는 상리로 하면 그림으로 봐요.
갑이라는 거는 우뚝 솟은 나무잖아요. 우뚝 솟은 나무인데 을은 덩쿨이거든. 그 덩쿨이 막 감고 있는 거잖아, 나를 둘이. 그럼 나는 어때요?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겁제 오면 갑갑한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자, 마치 이복 형제 세력이 천하를 덮듯이 나의 권익을 분탈하려고 한다. 겁제는 이복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겁제면 무조건 이복 동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복 동생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대체로 겁제는 아우, 후배, 동생, 내 아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겁제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이가 나보다 형은 형인데 동생 같은 짓을 하는 형이 있죠. 그렇죠? 그 겁제로 봐요. 그런 것도. 이거는. 자, 어쨌든 겁제라는 것은 죄를 겁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권익을 분탈이라는 건 반 내놓고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복 형제라는 게 참 그 배다른 형제라는 게 불행한 어떤 씨앗이잖아요. 특히 언제가 문제 생겨요,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하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뭐 그 왕자의 난 이런 거 다 보면 그 이복 형제 죽이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 분탈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재산의 지출이나 처자의 유고가 두렵다. 그래서 세력이 너무 강한 이유는 왜 그래요? 세력이 강한 이유. 강한 이유라는 얘기는요. 자, 갑일주가 겁제가 들어오는 경우는 갑일주가 겁제 들어오면 을묘 이런 게 겁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청관과 지지가 같은 거 위에도 을 밑에도 을목 음목이죠. 같죠? 똑같이 마이너스 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청간과 지지가 같다는 얘기는 그 기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분탈 세력이 여기 을을 이렇게 들어오는 우는 없어요. 그렇죠? 을묘 이렇게 들어오는 표현상 저렇게 써놓은 거지 지금. 이런 걸 천부지제라고 한다 이거죠. 청간과 지지가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겁제라는 것은 재를 겁탈하는 거니까, 재산 지출. 그렇죠? 그 다음에 처자의 유고인데, 왜 처자의 유고냐면, 재라는 거는, 정제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처가 아프든지, 재산이 나가든지, 내 몸이 다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 없어요, 이런 운에는. 자, 지나친 고집과 자존심으로 물심양면의 손해는 물론 수술 장애가 염려된다. 이거 겁제라는 거는 고집이야, 옹고집, 자존심. 그런데 그 길로 인해서 손해를 스스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괜히 보면 친구가 요새 내가 몸이 좀 이상해 이러면 병원에 가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왜 가? 나는 버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을 가라고 해도 나는 병원은 안 간다는 둥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건.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겁제의 키워드는 고집, 자존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이게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겁제 운이 오면 그런 짓을 해요. 희한하게. 예. 나는 죽어도 할래. 죽는 게 나요. 죽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요. 두 가지의 예가 나와요, 지금. 두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갑인일주죠. 갑인일주. 그러면 33세에 을묘운이 겁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8글자 중에 이 사람이 지금 44세인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45세쯤 돼요. 그럼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게 본인 글자잖아요. 그러면 갑인일주는
성격이 어떻겠어요? 센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건 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간목이라는 건 우뚝 솟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존심과 고집과 이런 게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남 말 잘 듣겠어, 안 듣겠어요?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안 듣는 이유가 또 뭐냐면 사주를 보면 또 그런 게 나오죠. 남의 말 안 듣는 거. 본인이 목이죠. 그러면 본인을 통제하는 기운은 뭐예요? 금. 그죠? 근데 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갑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금도 없어.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분이 이제 사주를 보는 고객인데, 지금 나이가 어느 운이냐면 43세 운이죠. 45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인 운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사주를 처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단 말이에요. 3살 때. 이게 무오온인데 편제에 상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편제 상관. 그 다음에 13살 할 때는 상관의 식신. 그 다음에 23살은 식신의 편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이런 운은 뭐 하는 운이에요,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아이템. 쟤는 돈. 그러니까 아이템하고 돈이 들어왔으면 뭐 해요, 이럴 때? 돈을 버는 운인 거예요. 이게 식신편제, 식신생제, 이걸 식신용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릴 때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런 운은 돈 버는 운인데 너무 일찍 들어왔네. 이랬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 10대 때부터 부모님이 부자였나 보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부자 아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9살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대. 9살 때부터. 그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9살 때부터. 그랬더니 엄마의 시장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장사했대요. 김장사했대요. 어렸을 때.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옛날에. 그러죠? 시골에서. 그래서 내가 올해 이제 23살에서 32세 사이는 돈을 많이 버는 운인데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때 돈 되게 벌었대요. 진짜로. 그 뭐를 해서 벌었냐고 그러면 행상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진짜 많이 벌었대요. 행상을 했는데 뭐를 했냐면 녹음 테이프 있죠? 길거리에서 파는 거. 그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맞은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33세, 이거 망하는 운인데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겁재겁재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배운 대로 보면. 이거 다 망하잖아요. 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망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보증서서 망했대요. 다 나갔대, 이때 본 게. 보증서 가지고. 그러니까 겁재겁재라는 거는 돈을 뺏어로 들어오는 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돈이 뭘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돈이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토가 돈이란 말이에요. 목극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23세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사놨으면 괜찮았을 거야. 보증을 안 쓰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이때 부동산 사는 게 최고야. 우리 이제 잘 권해주잖아요. 부동산 사라.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왜? 근데 왜 제 말 안 들었어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갑인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 상태가 비견이 돈 버는 운이에요? 어떤 운이에요?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사주 구조를 보면 이게 뭐 이런 구조로 이게 돈 버는 게 20, 30대 돈 벌고 40, 50대 이런 비견겁제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20, 30대 돈을 잔뜩 벌었다가
40, 50대 돈을 확 날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면 잘못 쓸 때 돈을 벌면은 그 돈 버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이 좋아서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20, 30대 만 번 사람은 40, 50대 때는 못 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해요. 그때는 더 번다고 생각해. 그리고 더 버는 게 사실 맞죠. 나이대로 보면. 20, 30대 버는 게 많아요? 40, 50대 버는 게 많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운이 저런 식으로 돼 있다. 20, 30대 벌고 40, 50대 나가는 운이 돼 있으면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분 하나 또 사주를 보는 게 요런 형태예요. 이게 50대 요쯤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이런 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놀아. 미술 그림 그리는 거 하고 다녀요. 근데 그때 확 벌었던 거 가지고 부동산 딱 넣어가지고 월세 받아서 살고 있어. 월세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운을 잘 써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또 월세 나오는 거예요. 몇백씩.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슬슬 다니면서. 용돈벌이 해가면서. 근데 그 원금은 어때요? 그대로 있죠. 그렇죠. 자산 가치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운 흐름이 저렇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저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오는 게 아니라 이때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때 사주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때 보러 온다는 거지. 10중 8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나갈 때 누가 사주 보러 와? 망하고 나서 나 왜 이래요? 이러고 이제. 이제 아참이 생각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죠. 자, 이번 케이스에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30 몇 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사주를 보니까 무자일주죠. 무자. 무자일주면 이게 정제를 깔고 있잖아요. 정제죠. 정제를 깔고 있다는 건 정제는 어떤 돈이에요? 바른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하죠. 근데 검은색이 돈이죠. 근데 사주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되게 많죠. 요것도 돈, 요것도 돈. 근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자하고 합하면 뭘로 변해요? 또 수죠. 신자진. 이게 다 돈이야. 토생금 금생수. 돈으로 다 물려있어. 이 사람은 이런 사주를 갖다 뭐라고 하냐? 재다 신약사주라고 그래요. 재다. 돈은 많은데 신약하다. 사주가 약하죠.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이 술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재다 신약사주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재다 신약사주는. 왜? 돈은 많은데 그림의 떡이야. 왜?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아니 그 밭에 농사를 지러 갔는데 밭에 2만 원 황금덩어리를 발견했어. 그거 지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거는 돌덩어리에 이거를 가져와서 뭘 팔던지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나밖에. 이거 들고 올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끙끙거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거기서 쪼개야죠. 쪼개지든 사랑을 불러야지. 사랑을 불러야지. 사랑을 불러서 같이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잘 가? 이럴 수 없죠? 잘 가 했다가는 죽지. 탁탁 잘라서 나눠줘야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재다신약은요, 운에서 겁재가 들어와야 발복을 해. 겁재죠? 26세.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근데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이혼에 돈을 벌어야 되는 운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재다 신약 사주는 겁재 들어오면 돈 번다 이랬단 말이야. 발복한다. 그래서 내가 보려면 이 사람이 언제 왔는지 작년에 왔었어. 2016년에. 아, 이혼은 돈 버는 운인데 돈 벌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는데 돈을 벌었대.
얼마를 벌었어요? 그랬더니 10억인가 벌었대. 그럼 적게 번 거야? 크게 번 거야? 아니, 30대 초반에 10억이면 되게 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는 없어, 내가. 그런데 확실한 거는 혼자 번 게 아니죠. 겁재니까. 겁재는 따지면 후배요, 선배요? 후배들하고 같이 번 거죠. 그래, 내가 그래. 이윤에 돈 벌었다면 후배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돈 벌었다. 그랬더니, 맞대. 그럼 어떻게 벌었냐? 그것까지 맞추면 내가 귀신이지. 그렇죠? 근데 올해 이 운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거죠. 그렇죠? 잘 나가는데 뭐 오겠어요? 이 사람이 IT 사업을 하는데, IT가 잘 됐어. 근데 후배들하고 같이 투자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알력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된 거야.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면 지분을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지분만큼 돈을 받고 나갈 테니까 니네는 잘 먹고 잘 살아 나갈 테니까. 그리고 대표였으니까 지분을 주고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10억을 받고 나온 거예요. 10억이 생긴 거지 뭐. 그죠? IT가 막 그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아있는 회사가 몇 년 후에 다 망했어. 그 회사는 망했어요. 이 사람만 벌었죠? 어쨌든 벌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번 운이 요때쯤에요. 2014년. 그러네. 근데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쇼핑몰 옷장사를 한 거예요. 옷장사를. 작년에 막 시작한 거예요. 투자를 막 하고 몇 억까지는 몰라도 뭐 그래도 한 1억을 넣었나 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럼 2016년 작년이잖아요. 병신년이 편인의 식신운이죠. 편인의 식신은 아직 공부를 오래 안 했잖아요. 이건 도시군이라고 그래, 도시군. 도시군이라는 거는 밥그릇 도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봐요. 이게 식신이잖아. 근데 신금이죠. 근데 병화는 뭐예요? 불이죠. 화극금하죠. 그러니까 식신을 우리가 전번에 배웠잖아요. 편인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식신을 없앤다. 식신은 돈 버는 운이다. 그런데 식신이라는 건 특히 뭐냐면 의식주에 관련된 비즈니스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더 나빠. 근데 무슨 장사라고 그랬어요? 옷장사는 그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운에는 문을 닫으라고 해야 돼? 하라고 그래야 돼? 닫아야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결정해놓고 와서 물어본 거지. 빨리 닫는 게 낫다. 그럼 아마 닫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올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그냥 노는 게 낫고 놀고 사업 준비하고 시장 조사를 하다가 올해 이제 인수운이 들어왔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운이 18, 19가 돈이 들어오는 해거든. 그 운을 보고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가지 겁재겁재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망했고 이 사람은 벌었고.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거예요. 사주 보기가. 왜 그러면 그거 다 망한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망했는걸. 그럼 망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외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근데 대체로 이런 운은 좋은 게 아니다. 예. 단 이게 좋은 이유는 사주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겁재겁재 운에 망했거든요. 나는 망했어요. 겁재겁재 운에. 근데 나는 사주에 돈이 많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왜? 사주에 돈이 조금 있는데 비견 겁재가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요? 비겁 쟁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빠. 이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허부적거리는데 흙이 와가지고 물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돈이라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걸 또 뺏으러 또 들어오니 그게 다 뺏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는 전체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생생한 자료들이에요, 이런 거는. 리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밑에 돈 벌었어. 그럼 이 이론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케이스가 또 나의 경우도 맞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맞아요.